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27강 1급 추가함수. 1급에서 배우는 함수 중 정보함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실기화면의 일부를 보시고 오겠습니다. 정보함수를 쉽게 익히기 위해 제가 요 칸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이 B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좀 보면요, 다들 하나같이 왼쪽에 있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전부 다 A13셀을 참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A13셀의 자료만 좀 바꿔보면 각각의 정보함수가 언제일 때 참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공백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is blank, 즉 빈칸이면 true가 나오는 이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에러의 값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를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샵 NA라는 에러,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가 발생되게 되면 is 에러만 true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디비전 0, 숫자를 0으로 나누려고 하는 에러가 발생했을 땐 이렇게 is err도 tru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is err은 NA를 제외한 모든 에러를 true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is error라는 함수는 모든 에러를 true로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1과 2의 숫자를 각각 넣어보면 1일 때는 is odd, 즉 홀수일 때 true가 나오고, 만약에 이 숫자를 2로 바꿔주게 되면 짝수일 때 true가 나오는 is even이 true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true 또는 false에 해당한 논리식으로 자료를 잡게 되면 is logical이라는 부분이 true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합격 다드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내용을 바꿔주게 되면 is text라는 부분이 true가 나오게 되고, 얘를 다시 숫자로 바꿔주게 되면요, 숫자에 해당하는 is number가 true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배운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정보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틀린 거 3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isBlank 함수의 값이 0이라면 true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isBlank라는 함수는 빈칸을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true라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자료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게 되면 이건 빈칸이 아니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isBlank에서 값이 0이라면 false를 반환하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먼저 볼게요. is odd라는 함수는 숫자가 짝수이면 true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is odd 자체가 홀수일 때 true를 반환하는 함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셀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치고 이 셀의 값이 1이거나 3이면 true라고 보여지는 거 확인이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4라고 되어 있으면 false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짝수가 아니고 홀수로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번의 내용을 보면 if error 함수는 값이 오류이면 true를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if error 함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은 바로 is error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수 설명이 잘못되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if error는 논리함수에서 배웠던 함수로서 결과가 에러라면 뒤에 있는 에러 값을 보여주는 함수였었죠. 그래서 is error와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2번밖에 없겠죠. 2번 지문에서는 is err 함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함수는 오류 값이면 true를 보여주는데 샵 NA를 제외한 오류에 대해서만 true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2번,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지문부터 생각해보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있으니 안쪽에 있는 함수 먼저 생각을 할 건데요. is logical이라는 함수는 이 대상이 논리식이면 true라는 거죠. 그러면 A3셀에 들어있는 건 true, false라는 논리식이니까 여기를 계산하면 true가 나올 거예요. 그럼 true라는 값 자체는 에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if 에러로 얘를 묶어봤자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여기는 true라고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의 지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is err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7셀을 참조했어요. is err은 오류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is err는 샵 NA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오류로 보지 않습니다. 해서 이걸 계산하면 여기는 false라고 나옵니다. 그럼 false가 오류인가요? 그렇지 않죠. false 자체는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걸 출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if error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럼 얘를 엔터 쳤을 때 그냥 false가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3번의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7셀을 isError 함수로 가져오래요. A7셀엔 에러가 들어있으니 그냥 여기는 true가 나올 겁니다.
그럼 true 값 자체가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if 에러는 의미가 또 마찬가지로 없어지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true라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의 지문을 보시면요, 여기 is number를 이용해서 A4셀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럼 A4셀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엔 true 값이 보여있어요. 그죠? 그걸 if로 묶어줬는데 if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이죠. 조건이 참이 되니까 참의 자리에 해당하는 true를 출력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true가 나올 것이다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르게 출력되는 건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에만 펄스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true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인수의 데이터 타입을 판단해서 숫자로 반환해주는 타입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예시를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건데요.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인수로 숫자를 집어넣으면 숫자이기 때문에 1이라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또 문자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요, 문자는 2라는 결과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논리식, true와 false와 같은 논리식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4라는 결과가 보여지고, 그리고 5 나누기 0 하면 디비전 0이라는 에러가 나죠. 그래서 에러의 값을 타입으로 집어넣으면 얘는 1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타입 안에 배열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 결과는 64라는 결과가 나타나요. 인수의 형식, 바꿔 말해 인수의 타입을 판단해서 숫자로 반환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셀에 대한 정보를 반환해주는 함수, 바로 셀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셀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바로 정보예요.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어드레스는 주소고, 로우는 행이고, 컬럼은 열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각가지 예시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셀 한 다음에 어드레스의 정보를 얻고자 해요. 근데 B3셀의 정보라고 한다면 B3셀의 셀 주소가 뭐냐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B3셀의 셀 주소는 B3셀이죠. 그래서 B3이 절대 참조 형태로 보여지는 거고요. 또 셀 한 다음에 로우라고 쓰고 B3셀을 클릭하면 B3셀은 몇 행이냐 정도의 의미예요. 로우 함수와 같죠. 그러면 3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B3셀의 열 번호를 알고자 한다면 이 정보에 해당하는 곳에 컬럼의 앞자인 COL을 적으면 B열에 해당하는 열 번호, 즉 2열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셀의 정보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바로 셀이라는 함수예요. 요것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자, 이 또한 엑셀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것부터 그대로 한번 써놨고요. 이거 실행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엔터 칠게요. 셀 한 다음에 B셀에 행번호를 가져오래요. 여기 로우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B셀의 행번호는 몇 행입니까? 바로 2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는 2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것을 추주인수의 첫 번째 인수로 넣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있냐라는 거죠. 2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C3에 해당하는 값이 있죠. C3엔 다드림이라는 값이 있고요. 해서 엔터를 치면 다드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2번 지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B셀에 열번호를 가져오래요. 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그럼 B셀의 열번호는 2라는 숫자죠. 왜냐하면 B열이니까요. 똑같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 가져오래요. 그럼 두 번째 값 여기 C3셀에 해당하는 값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C3셀도 마찬가지로 다드림이라는 결과가 있네요.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3번의 지문을 보면 이번에는 여기 타입이라는 함수로 묶었는데요. 타입에 B4셀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4셀의 타입을 보니까 여기 B4셀에 들어있는 건 문자죠. 그럼 문자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문자는 타입으로서 2번이 보여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2번 자리에 또 누가 있어요? B3셀에 해당하는 얘가 있죠. 그럼 B3셀엔 다드림이 똑같이 보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타입으로 A4셀을 참조하고 있어요. A4셀에 들어있는 값은 숫자예요. 그쵸? 그럼 숫자를 타입으로 묶으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추주의 1번 자리에 해당하는 C2셀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C2셀엔 합격이라는 말이 있으니 엔터를 치면 합격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다르게 출력되는 건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번에는 1급에서 배울 수 있는 기타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기 화면의 일부를 보며 기타 함수의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내려와서 퍼센타일이라는 함수는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라지와 스몰과 동일해요. 퍼센타일의 첫 번째 인수는 어레이, 즉 범위를 집어넣고요. 두 번째의 값은 k의 값,
100분위 k의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10부터 이 20까지의 범위 중에 콤마 나는 90%의 때의 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 범위 중에 90%의 값 100과 0의 90%의 값 얼마입니까? 90이 있잖아요. 그죠? 문자는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90의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를 혹시 90%라고 꼭 적지 않고 0.9라고 써도 되거든요. 이러면 이 범위의 숫자들 중에 90%의 100분위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퍼센타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quotien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몫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예전에 공부했던 MOD와 비슷합니다. quotient를 우선 먼저 이렇게 적고 첫 번째 인수 피제수 나눠지는 숫자를 5로 잡고 두 번째 인수 제수 나누려고 하는 숫자를 2로 잡으면 5를 2로 나눴을 때 몫을 계산하더라 이거예요. 몫 얼마죠? 2가 나오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MOD로 계산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MOD로 이렇게 결과를 얻어보면 이것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내려와서 concatenate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요. 나는이라는 글자와 24의 셀 주소와 그리고 한다라는 글자를 서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수식에서 이런 것들을 붙여보려면 우선 나는은 문자니까 그냥 쓰면 되죠. 나는 쓰고 그리고 24셀을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얘네들이 이질감이 나니까 엔드 기호로 서로를 연결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뒤 한다라는 글자를 또 붙일 수가 없고 엔드 한 다음에 한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이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나는 합격한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엔드 기호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concatenate라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수로 좀 표현하려면 concatenate를 이렇게 쓰고 나서요.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쓰고 엔드 기호 대신에 콤마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엔드 기호 대신에 콤마를 넣고 그런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엔드 기호를 썼던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concatenate라는 함수는 결과적으로 엔드 연산자의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룩업이라는 함수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룩업이라는 함수는요. 뭔가를 찾아주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 B31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offset이라는 이 글자를 B30셀에서 B31셀에서 찾아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 구에서 이 10셀까지에 있는 내용의 값을 반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룩업이라는 함수인데 룩업이라는 함수를 먼저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찾을 값의 내용 룩업 밸류의 값을 찍어주고 콤마 이 내용을 어느 범위에서 찾아볼 거냐 우리는 이 범위에서 찾아볼 거죠. 이렇게 되면 offset이라는 글자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느 결과를 볼 거냐 여기 결과에서 내용을 반환해서 볼 거라 이거죠. 그럼 이 결과에서 두 번째에 있는 값은 누구예요? 균세미라는 글자죠. 엔터를 쳐보면 균세미라고 나옵니다. 방금 배운 내용을 표로 나타나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 각 함수식과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커말 1급의 합격률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통계 연보를 참고해서 작성하였고요. 보시다시피 실기 합격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여 운 좋게 필기를 합격했다 하더라도 실기는 운이 계속 따르기 어려운 합격률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 필기를 공부할 때 실기를 먼저 훑어보세요. 그렇게 공부하면 필기하고 실기가 다 쉬워져요. 그리고 필기와 실기를 따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 내용을 엑셀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질문부터 먼저 생각하고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퍼센타일 적어놓고 범위를 여기로 잡았어요. 그리고 0.5라고 하면 50%를 뜻하죠. 하면 80과 90의 50%의 백분위의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85의 값이겠죠. 해서 85가 나타나고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코아티엔트로 B7셀을 10으로 나눴을 때 몫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3을 10으로 나누면 몫은 3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가 3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몫은 3이 되니까 그냥 3만 나오고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16이라는 이 내용을 파란색의 A5부터 A9 범위에서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16은 두 번째에 있는 이 값이잖아요. 그리고 C5부터 C9까지에 나와 있는 이 범위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 누구 있어요? 바로 11.6이라는 값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거 계산하면 11.6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콘캣네이트로 A5셀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15의 값과 연 합격률에 해당하는 글자와 그리고 C5의 값에 해당하는 12.8을 서로 다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15년 합격률 땡땡 12.8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 건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2번처럼 나오게끔 하려면 그냥 33.0에 해당하는 값을 10으로 나눴을 때 이럴 때 3.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코아티엔트는 이 목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의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라는 함수는 이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1, 2, 3, 4의 값을 집어넣고 나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셀 서식이 있었죠. 이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의 표시 형식을 샵, 샵샵 0 이라는 표시 형식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쉼표가 찍히는 표시 형식이 지정이 되잖아요. 이것을 함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텍스트라는 함수입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이래요. 는한 다음에 텍스트를 쓰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인수나 숫자 같은 걸 집어넣고 나서 콤마를 하고 뒤에다가 표시 형식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표시 형식은 샵, 샵샵 0이죠.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텍스트 함수의 두 번째 인수는 반드시 문자 취급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 샵, 샵샵 0이 제대로 동작을 할 거예요. 엔터를 적으면 1, 2, 3, 4를 샵, 샵샵 0이라는 표시 형식 안에 집어넣어서 1, 2, 3, 4 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근데 조금 단점이 있어요. 텍스트라는 함수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두 번째 인수를 문자 취급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 자체가 문자로 계산되어 얘가 왼쪽 정렬되더라 이거예요. 마치 레프트, 라이트, 미드처럼요. 아시겠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value라는 함수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숫자의 자료들을 다시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일반적으로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수에다가 단순하게 곱하기 1을 둬서 수에 대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거나, 또는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문자가 들어있는 숫자를 찍어주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 문자가 들어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숫자로 계산되어 작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방금 배운 내용을 표로 나타나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엑셀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단은 엔터 쳐보면요, true라고 나오죠? 이게 왜 true라고 나오는지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left에 해당하는 이 값으로 1이라는 글자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면 얘는 1은 1인데 문자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1을 1과 또 곱해줍니다. 그러면 문자와 숫자가 곱해지면 숫자가 되죠. 해서 여기는 그냥 숫자 1이 되고요. 결국 숫자 1과 숫자 1이 같기 때문에 true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2번 지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left 함수를 이용해서 1이라는 숫자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마찬가지로 문자 1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걸 value로 씌웠기 때문에 문자 1에 해당하는 이 결과는 결국 숫자 1에 해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 1과 1은 또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또한 true가 나와서 이 내용도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해서 3번 볼게요. 자, 요만큼 계산하면 똑같이 문자 1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됐죠? 그거를 마이너스 기호 한번 붙여달래요. 그러면 문자 1에 해당하는 걸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기호를 곱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숫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기호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1, 즉 숫자 1이 그냥 된다 이거예요. 해서 이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숫자 1과 숫자 1이 같기 때문에 true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마이너스 기호 앞에 2개 붙이면 이거를 숫자화 시켜준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은데 사실 실기에서 이걸 잘 쓰진 않아요. 요거 참고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4번에 해당하는 내용 보시면요, 1이라는 숫자를 샵이라는 표시 형식으로 넣으래요. 그러면 1을 샵 안으로 넣으면 그냥 1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표시 형식에서 알 수 있죠. 근데 이 1은 그냥 1이 아니라 문자 1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서 이만큼을 또 계산을 해보면 숫자 1이 아니고 문자 1이 된다. 하면 문자 1과 숫자 1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는 true가 아닌
펄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사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뭡니까? 어떤 자료가 문자로 나오고 어떤 자료가 숫자로 나오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문자를 다른 문자로 변경할 수 있는 리플레이스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 함수의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런 거 구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A 이 셀에 세 번째 글자의 두 글자를 실기로 변경하겠다. 미리 좀 먼저 해보면 A 이 셀의 세 번째 글자는 여기 필부터죠. 여기서부터 두 글자면 필기 이 글자잖아요. 이 글자를 실기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럼 최종적으로 컴할 실기 합격 이렇게 되도록 하려면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A 이 셀이라는 올드 텍스트의 세 번째 글자에 두 글자를 실기로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엔터를 치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나오죠. 또 이 리플레이스와 결과는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 substitute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 substitute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해요. A 이 셀에 필기라는 글자를 실기로 변경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substitute 적고 A 이 셀이라는 텍스트에 old 텍스트로는 필기, new 텍스트로는 실기 이렇게 하면 필기를 찾아서 실기를 변경할 거니까 요 글자를 실기로 바꿔주겠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 substitute에 시작 번호라는 인수, 인스턴트 넘버라는 이 인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 뒤에 필기라는 글자를 한 번 더 붙여봤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할 실기 합격 실기 이렇게 되죠. 여기는 필기라고 적었는데요. 그쵸? 이럴 때 난 뒤에 있는 필기만 실기로 바꿀 거야 라고 한다면 뒤에다가 인스턴트 넘버 그러니까 시작 번호에다가 두 번째 있는 것만 바꿔 라고 한 다음 엔터를 치면 두 번째 있는 실기만 이렇게 변경이 되고 요 필기는 변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이게 substitute인데요. 사실 요거까지 사용하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참고만 해두시고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픽시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고정 소수점이라는 게 컴퓨터에 있는데요.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고 아무런 인수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숫자만 딱 찍어놓고 엔터를 치면요. 자, 이렇게 콤마가 세 자리에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점하고 소수점 두 개까지 무조건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소수점들은 어떻게 된 거냐? 전부 다 반올림되어서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픽시드라는 함수고요. 이 픽시드 함수 뒤에 생략되어 있는 인수로는 이 다음 인수가 이제 데시멀 자릿수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에 1을 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겠다. 0으로 하면 정수만 보겠다. 이건 라운드 함수와 같죠? 근데 여기를 생략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겠다. 이게 기본값이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콤마하고 2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또 생략된 인수가 뭐냐 하면 쉼표의 표시 어부인데 생략하거나 펄스를 적으면 쉼표가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죠? 그런데 이 뒤에 true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쉼표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해서 true를 이렇게 넣어보면 엔터 치면 어때요? 쉼표가 표현되지 않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픽시드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번.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질문부터 엑셀에서 한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또한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석하고 바깥쪽의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안에 있는 search라는 함수,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이 함수의 의미는 C라는 글자가 ABC에 몇 번째에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C가 ABC에서 세 번째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계산하면 3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합격 다드림의 세 번째 글자에 세 글자를 커말로 바꿔라 라는 의미가 리플레이스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글자는 다라는 글자고 여기서부터 세 글자면 다드림 이 글자를 커말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 커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1번은 합격 커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substitute 함수로 다드림 합격이라는 글자에 합격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커말이라는 글자로 좀 바꿀 거예요. 그럼 합격이라는 글자는 여기 있죠. 이 글자를 커말로 바꾸게 되면 다드림 커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지문에 픽시드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이거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을 뭔가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주라는 의미가 되겠죠. 해서 8, 9는 무슨 처리됩니까? 반올림 처리됩니다. 8은 올라가죠. 그러면 3456.8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 마지막에 여기에 펄스가 찍혀 있으니까 콤마를 하라는 의미예요?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456.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1, 2, 3, 4라는 숫자를 샵, 샵샵 0, 1이라는 표시 형식으로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4, 1이라고 보이면 되죠. 이건 표시 형식, 요거 모르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옳지 않게 나오는 게 누굽니까? 바로 3번에 해당하는 부분.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콤마가 빠졌잖아요. 그죠? 여기 콤마를 빼려면 여기 펄스로 적는 게 아니라 true로 적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해서 틀린 것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보함수에서 is blank는 인수가 빈칸이면 true를 보여준다 했고요. is ERR은 인수가 에러이면 true를 보여준다 했는데 NA 에러는 제외된다 그랬었죠. is 에러 함수는 인수가 에러이면 true를 보여준다 그랬고요. is even 함수는 인수가 짝수이면 true를 보여준다 했고, is odd는 인수가 홀수이면 true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is logical은 인수가 논리식이면 true를 보여주고요. is non-text는 인수가 문자가 아니면 true를 보여준다 그랬고, is text는 인수가 문자이면 true를 보여준다 그랬죠. 또 is number는 인수가 숫자이면 true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또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이 타입은 인수의 데이터 타입을 판단해서 숫자로 반환해 주는데, 인수가 숫자라면 1을, 인수가 텍스트라면 1을, 인수가 논리라면 4를, 오류라면 16을, 배열이라면 64의 숫자를 반환해 줬었죠. 또 셀이라는 함수로 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어드레스로 주소의 값, 로우로는 행의 값, 컬럼으로는 열의 값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셀이라고 한 다음에 로우의 정보를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 집어넣고 B3이라고 한다면 B3 셀의 행번호인 3을 이렇게 출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타 함수로는 퍼센타일 함수가 있었는데요. 이 퍼센타일 함수는 범위에서 K번째 100분의 1 값을 반환해서 보여줬었고, 또 쿠아티엔트 함수는 피제수와 제수를 인수로 받아서 몫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컨캣네이트 함수는 인수와 인수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즉 엔드 연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컨캣네이트 함수였고요. 룩업 함수는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 찾아 같은 자리에 있는 결과 범위에 있는 결과 값을 보여주는 게 룩업 함수였습니다. 또 텍스트 함수는 특정 인수의 표시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는 함수였었고요. 밸류는 문자인 숫자를 숫자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였었죠. 또 리플레이스는 문자에서 시작 번호에 있는 글자 수를 세 글자로 변환해주는 함수였고요. substitute라는 함수는 문자의 옛 글자를 찾아 세 글자로 변경해주는 함수였었죠. 또 픽시드는 숫자만 집어넣으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되어서 표현된다고 했고요. 만약 쉼표의 자리를 펄스로 넣거나 생략하게 되면 쉼표를 표현한다고 했고, 그리고 true를 넣으면 쉼표를 생략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